펜트하우스 시즌3. 천서진은 복도 많지. 도비서가 아주 일을 잘하죠. 로건이를 빼돌린 것도 백중기를 매수해 데려온 것도 천서진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그게 다 도비서 덕분입니다. 매번 구멍이 생기는 주단태 비서와는 급이 다르죠. 지금까지는 로건이의 홍비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로건이가 폭발 사고를 당할 거라는 것도 지금 로건이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폭발 사고 당시 도비서가 있었기 때문에 로건이를 빼돌린 사람도 도비서가 아닐까 추측했었는데요. 그 예상이 맞았죠. 도비서는 이미 주단태가 조비서를 통해 폭탄을 구입했다는 사실과 로건 입국하는 날 주단태가 구치소를 나왔다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비서가 흘린 것이겠죠. 계속 조비서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면 오윤희가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 검사지와 로건의 열쇠를 찾은 것도 천서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주단태가 탈출하는 날 폭탄을 사용해서 로건을 죽일 거라는 걸 직감한 천서진은 당시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도비서를 시켜 로건과 백중기가 입국하는 공항에서 뼈 조각이 된 가방을 찐단태 백중기에게 건네도록 했죠. 국과수가 바보도 아니고 뼈 조각은 말도 안 되지만 순옥힘 드라마니까 그러려니 봅니다. 근데 왜 백중기는 부잣집 도련님 로건을 배신하고 천서진에게 붙었을까요? 평생 실컷 도박하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꾀임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돈은 로건이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천서진에게 붙은 이유는 10조가 로건이 사랑하는 심수련에게 넘어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천서진이 평생 주겠다는 도박자금 약속뿐만 아니라 입국해서 로건 대신 심수련에게 접근하면 그 돈도 뺏어올 수 있으니 로건이보다 천서진과 손잡고 입국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게다가 백중기는 주단태를 협박해서 청아그룹 지분 50%까지 노리고 있죠. 천서진까지 뒤통수를 칠 생각입니다. 심수련에 대해 좀 더 알아내기 위해서 유진이로부터 시즌 1, 2 속성 과외를 받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인물 관계도를 다 알아냈을 겁니다. 자기만큼이나 주단태를 싫어하는 천서진과 손잡으면서 주단태에 대한 복수도 하고 돈도 뜯어내고 로건이의 10조조 찾아내고 청아그룹까지 넘보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 바로 백중기입니다. 그런데 펜트하우스에 들어온 백중기의 방을 천서진이 뒤지고 백중기는 천서진을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입국한 백중기는 도비서가 모시는 주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도비서의 지시만 따랐을 뿐이죠. 천서진은 교도소에 있었으니까요. 천서진은 다 알고 있었지만 집에 들어온 백중기를 모른 척했고 백중기 가방에 들어있는 전단지를 보면서 백중기의 정체를 묻죠. 백중기가 주단태의 약점을 잡고 있어서 로건이 찾은 건 알았지만 찐단태인 것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짭단태가 수배자였다니. 그렇게 찐단태 검증을 하고 둘은 적진에서 손을 잡죠. 백중기는 심수련에게 접근해 과거의 인연을 들먹이며 가까워지려고 했고 결국 오윤희가 넣어놓은 책에서 10조를 발견합니다. 천서진에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기 혼자 먹어야 하니까요. 백중기가 심수련에게 접근하면서 호감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 주단태는 심수련을 이용해 백중기를 어떻게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박 중독으로 돈 떨어지면 발광해야 할 백중기가 멀쩡합니다.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천서진 덕분이죠. 예고편에 보면 당장이라도 주단태 죽이고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 백중기가 누구에게 얘기하죠. 천서진일 겁니다. 천서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박에 빠져 제 맘대로 행동하는 백중기 때문에 천서진은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돈줄을 맞겠죠? 그러는 사이 백중기는 돈다발과 금괴를 들고 온 유동필을 만날 겁니다. 그게 주단태의 미끼라는 걸 알까요? 심수련은 백중기의 가방에서 도박판 명함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로건이 죽음의 뭔가 관련이 있음을 간파합니다.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불려가지만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백중기는 불안에 빠집니다. 결국 천서진은 하윤철에게 의문의 전화를 건 사람이 맞았습니다. 천서진이 하윤철을 곱게 감옥에서 빼내준 이유는 로건을 살리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윤철이 맡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로건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릴 거면 그날 폭발 사고를 당할 걸 알았을 때 로건에게 알려줬으면 되는 건데 초죽음의 로건을 빼돌려 다시 살리는 천서진의 꿍꿍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당시 로건이 공식적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건을 나혜교를 죽인 범인으로 몰아 무죄로 풀려나려는 주단태의 수작을 알고도 천서진은 그냥 놔둡니다. 자신에게 나쁠 게 없으니까요.
미친 연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자신의 여죄까지 다 로건이가 가져가는 거니까요. 또한 주단태가 풀려나면 자기 대신 회사를 살려놓을 것이고 자기가 나오면 로건이 폭발 사고를 빌미삼아 협박해서 재산을 뺏어올 생각이었을 겁니다. 또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로건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도록 만드는 게 최상이죠. 마침 도비서가 노인분장 주단태 사진까지 찍었으니 빼박. 이렇게 로건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주단태는 방심할 거고 그런 주단태를 처단하는 데도 쉬워질 거라는 계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숨이라도 붙어 있도록 다시 살리는 걸까요? 한간에는 로건이의 엄마가 스텔라 천이라 천서진 집안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주단태가 조사한 로건이 가족 관계에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죠. 게다가 로건이가 구호동으로 변장했을 때 구호동을 학교에 임용한 사람이 천서진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천서진 집안과 뭔가 있을 거라 예상도 있는데요. 로건이 집에서는 로건이가 죽자 누가 그랬는지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문제 알렉스 리까지 나타났죠. 근데 여기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인 로건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니 계속 미련을 갖고 찾고 있을 것이고 재산 문제도 계속 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건이가 나에게를 죽였다는 사실도 믿기 힘들어 진실을 캐내고 싶을 거고요. 근데 천서진이 로건이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천서진은 그 집안의 은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로건이 집안에 빨리 알려서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로건을 살리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하윤철 혼자 살리게 놔두는 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천서진은 로건이가 숨이 붙어있고 살아있다는 것만 로건이 집안 쪽에 알린 후 이렇게 만든 사람은 주단태이며 주단태를 몰락시키고 처단해주면 로건이를 보내주겠다고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인질인 거죠. 천서진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주단태를 몰락시켜 처단해줄 상대로 로건이 집안을 골랐을 겁니다. 사실 천서진은 은별이 곁에 진분홍을 두게 만든 로건이 좋을 리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해 한이라고까지 했으니 사람 구실할 정도로 회복시키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의식이 돌아와 살아 숨쉬는 정도만 되면 될 겁니다. 돈 때문은 아닙니다. 돈이라면 천서진도 많죠. 돈에 욕심이 없다고 주단태에게 말한 적도 있으니까요. 법은 주단태를 처단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살아서 지옥의 맛을 보게 해주려는 심수련처럼 천서진도 가장 고통스럽게 주단태를 처단하고 싶을 겁니다. 종합해보면 천서진은 폭발 당시 나해교 범인으로 몰린 로건이가 죽었다고 알려져야 주단태가 풀려나올 수 있고 자신도 살며 법의 심판 대신 최악의 방법으로 주단태를 처단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젠 로건이를 살려서 이용하면 주단태를 최악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예고편에 심수련에게 하윤철이 전화를 건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하윤철은 심수련에게 로건이 살아있다는 걸 알릴까요? 하윤철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천서진이라는 걸 모릅니다. 로건이 깨어나면 눈앞에 나타나겠다고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피부 재생도 안 되고 깨어날 확률은 10% 미만. 어떻게든 살려내긴 해야겠는데 장담할 순 없죠. 하윤철은 심수련을 생각해냅니다. 심수련이라면 로건을 살릴 수 있겠다고. 머리에 피가 박혀 곧 죽을 것 같던 베로나도 살린 전적이 있으니까요. 하윤철에겐 아픈 손가락인 베로나를 보살펴주는 것도 심수련이죠. 하은별은 천서진이 잘 데리고 있지만 베로나는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늘 안타까웠을 텐데요. 자식 앞에 나타나지 못하니 베로나를 보살펴주는 심수련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겁니다. 고졸이라 오디션 신청 접수도 못하는 베로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심수련을 보고 로건이가 살아있음을 알리려고 마음먹은 것 같은데요. 다만 자신을 꺼내준 인물이 누군지 몰라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갈등을 겪겠죠. 나비 문신을 하고 본격적으로 삐뚤어지겠다고 나선 심수련. 과거 나해교처럼 정재계를 휘젓고 다니는 로비스트가 된 것 같습니다. 때론 강마리와 함께 사모님들의 해결사 노릇도 해주는 것 같고요. 주단태는 천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하건설을 들이미는데 여기에 신생건설회사 도해건설이 도전장을 내밀죠. 잘나가는 신생회사로 알려지면서 로비스트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는데 그게 바로 심수련. 예고편에서 돈을 융통하기 위해 삼마마 송 회장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자기 앞 수표 1,000억 원을 그 자리에서 쓱쓱 써주는 송 회장. 그런데 담보는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와 도해건설로 천수지구를 되찾으려는 심수련의 계획이 잘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이미 송 회장은
강마리의 부탁으로 주단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자금력으로 주단태를 꼼짝없이 만들 공사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 많고 시간 많고 심심했을 송 회장은 이런 기회에 동참하는 게 스릴 넘치고 재밌을 겁니다. 근데 6화 엔딩에서 배혜선 배우는 왜 나왔을까요? 심수련이 정장을 입고 있는 배혜선 배우에게 영광이라며 인사를 올리는 장면이 나오죠. 정치인이라면 거들먹거릴 텐데 그래 보이진 않는데요. 왠지 천수지구 에듀타운 건설에 교육부 장관을 매수하는 주단태 군단과는 다르게 막강한 힘을 보탤 수 있는 사회 저명 인사를 섭외한 듯합니다. 집값 1번지이자 교육 1번지로 키우려는 천수지구에 꼭 필요한 사람, 도회 건설에 도움이 될 주단태의 적으로 미친 존재감을 보여줄 인물일 것 같네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논란의 펜트하우스 3, 자비 없는 순옥힘의 막장을 따라잡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윤 작자였습니다.